한국주민협의체 기자브리핑 사회를 맡은 사무국장 서용숙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민협의체는 오늘 세종시민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세종보 가동을 하루속히 이루어내기 위하여 세종시에 기반을 두고 이어가시는 상업, 농업, 어업 분야, 수상 레저, 소방 분야별 대표에서 세종보 개방으로 인한 그간의 고충과 세종보 가동의 소망을 담은 생생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세종보는 행복도시 기본계획에서 시민의 물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친수시설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수변상가 레저산업, 수상 레저, 어업권, 농업 화해업, 소방 재난시 비상용수 확보 등 다양한 분야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시민들의 생활과 안전을 위한 방향으로 논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 분야 대표님들을 모셨습니다. 발언 순서는 오늘 브리핑은 6개 분야 대표님들의 발언으로 진행합니다. 각 대표님께서는 약 3분씩 말씀해 주신 후 간단한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먼저 금남면에서 농업과 화해를 하시는 최재학 사장님께서 농업인을 대표해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최재학입니다. 배포된 유인물보다 조금 바뀌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담았어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강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 최재학입니다. 세종보는 우리 농업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설입니다. 보 덕분에 금강 수위가 안정돼 가뭄에도 농작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지난 8월에도 농민들이 세종시에 농업용수 부족과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세종보 가동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시설입니다. 최근 강릉시의 극심한 가뭄 사태는 세종시에도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보고서는 세종보 해체가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하지만 일부 지표와 예측에만 의존한 결과입니다. 실제 농민이 체감하는 편익과 생산 안정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세종시 자료에 따르면 금남면은 세종보에서 약 2km 떨어진 지역인데요. 지하 수위가 2020년 마이너스 2.4에서 2023년 마이너스 3.4m로 최근 약 1m나 낮아졌습니다. 반대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지하수 허가와 신고 건수는 보 개방 이후 6년간 북항면은 16%, 금남면은 30%나 늘었습니다. 농업과 화해업은 물이 생명입니다. 방축전, 제천 등 일생활권에는 하루 평균 25,000톤 이상의 용수가 필요합니다. 국립 세종수목원도 하루 1,600톤의 금강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여름 7, 8월 수도작 재배 시기 중 가장 물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금강 주변 9개 부락이 물 부족으로 15일가량 급수 중단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때 저희 농업인들은 직접 대형 불사키를 금강 일부를 진출을 해서 금강 일부 뚝을 막아 양수를 시작했으나 500마력 2대로 양수를 해야 할 시기에 수위가 낮아져 한 대만 가동하는 사태가 벌어져 물 부족으로 3분의 1 불항만 공급하게 되는 사태도 있었으며, 이런 현상이 이상기후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가 열리고 없어진다면 양수 비용은 늘고 지하 수위는 낮아져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돌발 가뭄과 기후위기 속에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세종보 재가동과 실효성 있는 물관리 대책을 통해 농업과 환경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외부 세력의 진영 논리에 의한 세종보 파괴 주장을 멈춰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세종시 어업인연합회 회장 신용욱 대표님께서 어업인을 대표해서 발언하시겠는데, 오늘 대리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왜냐하면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대리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거 먼저. 다른 거 아니면 다른 분 먼저 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시간 관계상 다음 세종시 보람동에 식당을 운영하시는 이영진 대표님께서 수변상가 연합회를 대표해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지금 현재 세종시 수변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영진입니다. 네,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금강 수변상가 상인 대표로 오로지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보가 장기 개방된 지난 몇 년, 우리 금강은 강이 아니라 상처가 되었습니다. 가뭄철과 겨울철이면 강바닥이 드러나 황량한 모래톱이 이어지고 여기저기 크고 작은 웅덩이가 생겼으며, 장마철이면 산책로, 체육시설, 벤치, 나무, 자전거 도로 같은 각종 시설물들이 한꺼번에 물에 잠겼습니다. 수위는 들쭉날쭉, 시민은 떠나고 저희 상인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세종보 해체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는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를 열고 닫는 것이 상권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요. 이 말은 현실을 모르는 주장입니다. 강물의 수위가 낮으니 당연히 수상 레포츠는 불가능합니다. 축제와 크고 작은 행사도 개최할 수 없습니다. 해마다 연말에 치러온 불꽃놀이와 드론쇼조차도 환경단체가 동물과 새들을 놀라게 한다, 스트레스를 준다, 환경을 파괴한다, 이러한 이유로 매번 반대만 했었습니다. 결국 우리 세종 시민들이 순수히 힘을 모아 어렵게 행사를 치러냈지만, 올해도 아무래도 정상적이고 그리고 순탄한 진행은 여전히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는 우리 세종의 금강이 문화도 활력도 없는 죽은 공간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유동인구는 바닥이고 외국 관광객들은 찾아오질 않습니다. 심지어 같은 세종 안에서도 다른 상권보다도 손님이 적습니다. 매출은 줄고 공실률은 줄지 않습니다. 수변상가이니 언젠가는 장사가 잘 되겠지 하고 입점했던 가게들은 얼마 버티지를 못하고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지금 우리 수변상가는 텅 빈 점포들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들을 보십시오. 서울의 한강 여의도, 그리고 대전의 갑천, 대구 신천, 춘천 의암호와 서양강, 이 모두가 안정된 수위 위에서 불꽃축제, 그리고 음악제, 마라톤 등이 열리고 사람들이 몰려와 상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강과 호수를 도시의 심장으로 만든 이러한 곳들과 비교할 때 우리 세종은 정말 너무도 초라합니다. 우리 세종은 어떤가요? 이영다리 위에는 조명이 둘러 켜지지만 낮은 수위 탓에 불빛은 시커먼 강물 위로 흩어져 비칩니다. 산책로와 조깅 코스에도 조명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조명들도 시민들의 발길이 없는 썰렁한 그런 불빛일 뿐입니다. 찾아오는 이는 대부분 인근 주민들이 잠시 운동하러 나온 수준이고 외부 관광객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수변이 그대로 운동장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작년 겨울 시민들이 반겼던 달빛 보트를 떠올려 보십시오.
정작 반응은 뜨거웠지만 강바닥이 드러나 전기보트가 자꾸 모래톱에 걸려버렸습니다. 결국 운영자가 고무보트를 타고 나가서 시민들이 탄 보트를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어야만 했습니다. 시민들은 낭만이 아니라 불편함만 안고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 세종보 장기 개방이 만든 현실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세종보를 재가동해야 합니다. 강물이 안정되면 금강은 다시 살아납니다. 비축제와 불꽃축제, 드론쇼, 수상레저와 가족나들이, 청년 창업과 상권의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우리 금강은 황량한 운동장이 아니라 세종 시민의 희망과 자부심이 살아 숨쉬는 심장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종시 수상레저 연합회를 대표해서 유수용 전무이사님께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자, 세종시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협회 전무이사 유수용입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기관 여러분, 저희 수상레저협회는 오랜 기간 세종시의 수상레저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고, 오늘 세종시의 풍요로운 수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시민 분들의 수상레저 활동 기반의 부재를 더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현재 세종시 내 수상레저 스포츠 시장은 사실상 형성되어 있지 않아 신규 시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많은 세종시민 선수들과 국가대표 선수들은 세종레저를 즐기기 위해 1시간 이상의 거리 옥천, 가평, 청평에서 수상레저를 즐기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5일제 근무를 보편화로 레저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갈증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세종시 내에 부재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저희는 세종시민 수상스포츠 참여 욕구와 건강한 레저 생활에 대한 염려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보호와 수상레저 활동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일부 환경단체의 환경파괴 우려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보존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역시 최우선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심이 있어야 환경이 살고 물이 풍부해야 자연경관과 환경이 돌아갑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저희 수상레저 활동이 오히려 수질 개선과 생태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제시하는 계획에 따르면 보트 동력 사용으로 인해 산소 발생은 수질 개선을 개선하고 녹조 발생 저감 및 생태 환경 개선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수상레저 활동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발전을 위해 동력원이 될 것입니다. 현재 세종보 수변상가들은 관광객 및 일반인 유입 부족, 볼거리와 레저 체험 등 인프라 미미로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해 와 있습니다. 일부는 회생 불능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수상레저 시설 활성화는 이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이 자리에 서 와 있고 저희 세종시 수상레저 협회는 새로운 프로그램과 새로운 수상 스포츠로 인해서 청년 일자리 및 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세종시의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에도 큰 공연을 할 것입니다. 저희 협회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랜 기간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으며 세종시민, 주변 소상공인, 전문가 및 위원님들의 폭넓은 지지를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환경단체의 일부 상식밖의 주장 때문에 세종보 활용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물이 풍부한 도시는 결코 쇠퇴하지 않으며 저희 협회는 세종보가 시민의 건강한 삶과 지역경제 발전에 새로운 성장을 기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세종시 소방 분야에서 산불 진화 건물 화재 진화 현장을 직접 진두 지휘한 그 소방 전문가 전 세종시 소방본부장 장거래님께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자가 소감한 대로 지난 12월에 세종시 소방본부장으로 퇴직했습니다. 세종시 소방본부장을 하기 전에 충북에서도 2년 동안 소방본부장을 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도 무심천의 또 미호강의 수질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생계를 근거로 하고 있는 어업인, 농업인, 그 다음에 레저 스포츠입니다. 그 다음에 주변 상가인들의 그 절절한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화재와 재난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에 화재가 났을 때 쓰는 물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도로와 주택, 아파트 단지에 있는 소화전에서 물을 끌어다 씁니다. 그러면 그 소화전 물은 즉 수도 배관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강릉 사태와 같은 극한 가뭄 시에는 수돗물이 제한됐을 때 소방용수도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소방서가 똑같이 그런 인의 가뭄에 의해서 소방용수 즉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됐을 때 대비해서 자연수리 즉 하천, 강 이런 데서 자연수리를 임시 지정해놓고 취수를 해서 화재 시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소방용수가 1880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다 신도시에 설치되어 있고 읍면동은 아직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가 소방본부장으로 온 23년도에 읍면동 소방용수시설 확충 계획을 5년 계획을 세워서 현재 연도별 계획을 해서 한 150개 정도의 소방용수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이 물이 있다 하더라도 유사시에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즉 뭐냐면 지금 그 세종보의회는 보트라든지 계류장이 있습니다. 그 계류장에 가까이 소방차를 대야지 소방차가 물을 흡수해서 화재 현장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그냥 모래 강에 물이 흘러간다면 소방차가 무거운 소방차이기 때문에 모래 화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화재 시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거나 주위에 산불이나 공원에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헬기, 소방 헬기가 동원될 수가 있습니다. 소방 헬기가 물을 이렇게 퍼서 날릴 때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물주머니인 바켓으로 이렇게 날르는 것을 볼 것입니다. 대개 어느 정도 수위가 확보가 돼야지 헬기 범비 바켓으로 물을 취수해서 화재 현장으로 나를 수 있냐면 대개 정확한 그 기준은 없는데 헬기 조종사들은 한 2m 정도는 이렇게 돼야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2m보다 적으면 수위가 작으면 물을 예를 들어서 500m를 파야 되는데 100m밖에 못 드는 거죠. 그래서 세종시 하천 특히 금강의 유수를 물 저장구를 평소에 확보하는 것은 가뭄시야 또는 대형 화재 시에 취수해서 화재나 현장에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년도 보면은 세종시 금강 수변공원에서 7건의 화재가 있었습니다. 대개 갈대밭이나 이런 데 화재가 있었고 22년도에는 5건의 화재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3년도 3월 달에는 금강 수계에 있는 신탄진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소방에서 갖고 있는 대용량 방수포라고 그거는 초당 방류량이 45,000톤 일반 소방차의 10배가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공장 전체로 번지는 화재를 대용량 방수포로 대용량 방수를 통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풍을 타고 전 공장으로 화재가 번졌을 겁니다. 세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의 수량이 확보돼야지 대용량 방수포를
설치해서 그것을 대형 화재에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근거로 하고 있는 다른 분들의 그 말씀이 절절하지만 소방에서 이런 하천의 물을 쓰는 또 대용량 방수를 하고 이런 것이 자주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어느 전국에 있는 도시구 간에 이런 자연 기본 수량을 확보해서 재난 시에 대비하고 있고 화재나 재난에 대비하고 있다. 전직 소방본부장으로서 꼭 필요한 가동이고 그러한 물 저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어민 대표 발언자가 지금까지 바쁜 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한다고 오전에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제가 대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시 어업인연합회 회장 신용욱입니다. 보 개방 이후 치어 유실 산란장 축소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금남면 지하 수위가 최근 3년간 1m 하락했고 양화 치수장에서 하루 25,000톤 이상, 수목원에는 1일 1,600톤 이상 퍼올리는 그 물은 금강 수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세정보가 가동될 때 우리는 예측 가능한 수위를 기반으로 어장관리, 치어보호, 산란장 확보 등을 해왔습니다. 보가 없거나 개방 시 수위가 낮아지면 어족 자원이 급격히 변동합니다. 세정보가 멈춘 뒤 강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어획량이 줄어들며 어종도 바뀌었습니다. 산란기 때 물살과 수온이 변해 치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강의 생태와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급격한 개방과 수위 변동은 강의 생태계가 불안정해집니다. 저희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정치적 공방을 떠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험 가동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과학적 판단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 어업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금강은 저희의 삶 터전이자 미래입니다. 강이 살아야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 보호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환경 복원과 생업 보전은 양립 가능해야 합니다. 보혜 가동을 통해 어족 자원을 유지하면서도 생태계 균형을 고려한 운영 방식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당국과 함께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보혜, 적절한 수리 방식과 물 흐름 조절 방식, 어류 이동 통로 확보, 수질 관리 대책 등을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게 설계되어 결정되길 바랄 뿐입니다. 어업인의 목소리가 정책 과정에 반영되길 다시 한번 절실히 요청하며 세정보 가동을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세정보 가동 추진 협의체 대표이신 홍승원 대표님께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보 가동 추진 주민협의체 대표를 하고 있는 홍승원입니다. 오늘 생업에 굉장히 바쁘신 일정에도 산업별로 세정보에 따른 그 고충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대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보 정상 운영은 모든 시민이 친수 공간을 이용할 권리와 이로 인한 지역 활성화, 비상시 용수 활용, 소수력 발전 등 가치가 철거 가치보다 훨씬 높다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들이 절대 다수의 시민들이 세정보 가동을 찬성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둘째, 세정보 철거 대책위 일부 시민과 환경단체는 행복도시 핵심 친수시설인 세정보에 관한 편협된 정보로 선량한 시민에게 더 이상 호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련법 측면에서 세정보 가동이
가동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의하여 2006년 7월 달에 도시린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에 보면 행복도시는 물이 있는 도시로서 하천을 따라 환경 친화적 수변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여가 활동 지원 및 주민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 어메니티를 증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강에 수중구를 설치하여 수위와 수량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친수 활동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06년 7월에 고시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입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수중구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종구는 이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설치된 것입니다. 하천법에 따라 2023년 1월달에 고시된 금강하류 하천정비 기본계획 고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하천 기본계획은 하천 관리, 이용, 보존, 시수 경계 및 하천 환경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하천의 이치수, 환경 및 친수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비와 자연친화적인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적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 공간은 구간별로 유지 관리 방향을 보전, 보건, 친수 지구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치수적 안정성과 하천 수질, 지구의 생태계, 역사 문화 경관을 최대한 보존토록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복도시를 관통하여 흐르는 금강은 친수 거점지구 또는 친수지구로 지정되어 도시민의 친수 활동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행복도시 구간 친수 거점지구 및 친수지구로 지정 고시진 도면입니다. 친수 거점지구는 지역 레저, 문화, 관광 명소로 조성하여 레저시설과 이용객 편의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주민 휴식을 위한 근린공원으로 관리하고 자전거길, 산책로, 생활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종구는 친수 레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위, 수량 확보를 위한 핵심 시설입니다. 다음은 지역 주민의 친수 활동 및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세종구 가동의 시급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행복도시 금강은 평수기에도 수위와 수용이 부족하고 유격화돼서 수변 친수 공간은 지역 주민이 전혀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수변 상가는 친수시설 이용자가 현격히 줄어들어 지역 상권이 부사질 위기에 있는데도 허구적인 데이터를 인용하여 수질, 수생태 악화를 이유로 세종구 철거를 고집하고 있는 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세종구 가동이 시급합니다. 세종시 수상레저 인구 약 400여 명은 집 앞에 레저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어 이용하지 못하고 저 멀리 경기도, 충북 등 외지로 이동하는 기이한 현상과 이로 인한 지역 상권의 유출 또한 심각한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민들은 생활의 터전을 잃고 다른 직업을 찾거나 생계가 어려운 실정으로 하루빨리 세종구 가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종시는 물이 없기 때문에
비상시 쓸 수 있는 물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어 세종포 가동이 시급합니다. 국내 곳곳에서 매년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제대로 된 물그릇 하나 없는 행복도시 현실에서 아까운 물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을 많은 시민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내의 근래 가뭄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09년도 광둥댐에 소원을 준 태백시는 광둥댐이 87일간 가뭄이 들어서 하루에 3시간 제한급수를 한 바 있습니다. 광둥댐은 지금 9월에도 저수율이 34%로 예년 수준의 66% 수준으로 현재 가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 인근 충남 서부권 극한 가뭄은 157일 지속돼서 모령댐이 고갈될 위기에 제한급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금강물을 끌어가는 모령댐 보수로 21km를 건설해서 모령댐 상류 반교천의 방류에서 매년 상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서 2022년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는 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가뭄이 227일 동안 지속돼서 상류, 주암, 수호, 평림, 장흥댐이 도갈 위기에 처한 바 있습니다. 제한급수를 시행하였고 당시 흘러간 하천물도 다시 퍼다 쓰기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금년 2025년 강릉 지역은 오곡댐이 현재 저수율 11%, 15%로 가뭄으로 인한 재난 사태가 선포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오곡댐의 물을 충당하기 위해서 헬기, 차량으로 인근의 물을 퍼나르는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급기야는 약 24년 동안 갈등이 있었던 평창 도암댐 용수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가뭄은 우리 주위에 상시 존재하고 우리 세종도 언제 우리 비상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금강은 1980년도 대청댐이 건설된 이후 하류 방류량은 댐 건설 전보다 현격히 줄어들어 우리가 어렸을 때 추억 속의 금강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금강 하천 내 수변에는 수풀과 잔목이 고성하여 홍수 시 부유물질이 널브러져서 오히려 부패되어 수질이 오염을 유발하고 있고 미관상에도 좋지 않습니다. 세종군은 친환경 수중보이고 수질, 수생태 건강성에 큰 지장을 주지 않고 지류하천의 거점 생태계 기능을 할 것입니다. 세종도는 가동했을 때 최대 높이 3m이며 하루 정도 담수되면 상시 원료되는 수중보 구조이고 홍수기에는 지금 현재와 같이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여 운영하는 가동부이기 때문에 수질, 수생태 건강성에는 악화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류하천인 방축천, 제천, 직하류에 위치한 세종군은 적절한 수위와 수량을 유지시켜 깊은 물에 대형 오류가 서식하게 되면 방축천에 출현하는 멸종위기종 수달이 먹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좌측에는 생태 오도가 설치되어서 오류가 자유롭게 상하로 이동할 수 있고 우한측에는 친환경 소수력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어 친환경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로 세종군은 친환경 수중보입니다. 아울러 세종보가 정상 가동되면 신수공간 이용단체 증가와 수변 상가가 활성되고 어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이들에 의한 하천 정화활동, 수변 생태가 보존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며 주의를 촉구합니다. 하나, 진정 세종도 철거를 원하는 세종 시민이 있다면 그 이유를 가지고 모십시오. 세종보 가동 추진 주민협의체는 대화를 환영합니다. 하나, 환경단체에 경고합니다. 우리 협의체를 일부 시민으로 폄훼하는데 그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우리는 절대 다수의 시민을 대표하는 협의체임을 똑바로 알기 바랍니다. 또한 선량한 시민들을 정치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사실에 근거한 주장을 하기 바라며 우리는 순수한 시민협의체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홍승원 대표님의 발언을 끝으로 이상으로 이제 6분의 발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 내용이 세종부를 둘러싼 논의가 시민들의 실제 선거 안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잠시 후 언론인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OTN 임헌선 기자라고 합니다. 예, 저는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 아까 총무님인가요? 지금 사회자 보시는 분께서 어업 쪽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세종시의 이 강가, 이 금강 쪽에는 세종시 분야 쪽에서는 이 어종 관리하는 세종 직원이 몇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몇 사람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네, 안녕히 계세요. 지금요, 내수면 관리하는 세종시 직원이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실질은 TO상 몇 사람이 있는데요. 어업 관리를 한 사람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세종시의 기본이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서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실제 직원이 세 사람인가 몇 사람 있기는 있지만은 다른 한 사람 빼놓고 다른 분야에 가서 근무를 하고 계셔요. 그게 세종시의 단점이에요. 실제 어종에 대해서 신경 쓰신다고 하면 세 사람 다 내수면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다고 하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금강의 이 하천에 보면 대도시 어느 시내에 가더라도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이 강가에서 어린과 어른까지 다 그걸 즐기고 있어요. 그만큼 놀이터도 있고 공원도 있고 수상센터도 있고 다양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세종시에는 저 북왕서부터 저 공주까지 그 강가를 쭉 보면요, 처음에는 개발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주말에는 노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즐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민들이, 시민들이 활용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시당하는 거예요. 환경단체에서 무시당한다는 얘기예요. 시민들이 강가에서 놀러 가봐요. 누가 무시합니까? 개발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냥 차풀과 나무가 그냥 아시나무가 그냥 무럭무럭 자라라고 쓸데없는 없는 나무가 막 자라고 하니까 공원이 만들었던 것도 다 폐허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단체에서 더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민의 정신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선 중요한 회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분들이 다 맞습니다. 저희도 이거 수십 번 들었어요. 그러나 실천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 집회 이렇게 오늘 불빙에 오시는 분들도 여기에 시민들이 내란대 말씀요 꽉 찼어야 돼. 여기요. 여기 기자실에요. 시민들이 이런 기자회견을 했었을 때는 시민들이 꽉 찼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 20명도 안 오셔갖고 저는 아쉬운 점이 남은 거예요. 좀 시민들이요, 위안하시려고 하면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계획 있는 추진을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저는 기원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저희가 잘 귀담아서 다음번에 우리 홍승원 대표님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크게 세 가지 말씀을 가셨나요? 첫째 이제 뭐 세종시청의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시청에서 공적인 분야에서 어종 관리하는 행정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 시민단체 뭐 직접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회가 되면은 경로를 통해서 그런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그 세종시 친수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 발언 내용에도 나온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물가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잡목이 무성해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세종시 구간은 친수 거점지구로다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수위를 높여서 여기가 수상 레저든지 이런 시설이 운영되면 자연히 물가로다가 이 대전 갑천이나 이런 데처럼 그 수변 이 산책로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안에 시민들이 이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민들이 이용해야만이 그게 발전이 된다니까요. 아니 물이 다 하는 다음에 그때 가서는 때는 넣는단 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이 안 차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봐요. 자연적으로 해결된다니까요.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죄송하다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에 물이 없고 수위가 낮으면 어떤 행사를 열어도 사실 메리트가 없습니다. 강에서 행사를 여는 이유가 뭡니까? 모래톱이 드러나고 자갈이 있는 그런 하천과도 같은 강에서 행사를 하면은 과연 얼마나 많은 시민분들이 거기에 호응을 해주실까요? 아닙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크고 작은 물과 관련한 행사들은 전부 다 수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만 그 행사가 가능한 겁니다. 물이 필요 없이 행사만 한다 그러면 왜 굳이 금강변에서 행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나승동 광장에서 해도 됩니다. 세종시 전역에 그냥 물 없이 평탄한 공간만 있으면 행사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과 함께하는 행사는 당연히 강입니다. 강에 물이 있어야죠. 수위가 확보돼야죠. 어제 제가 모처럼 공주 쪽을 지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10월 3일부터 백지문화제 가시죠.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백지문화 개최 예정입니다. 물론 올해는 환경단체 주장에 다들 손을 내리시고 공주보를 개방한 상태에서 행사를 개최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제 제가 나가본 축제장은 이미 각종 텐트와 무대와 부스들이 절비하게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곳에 아직 금강보를 완전히 공주보를 해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른도 지금 수위는 조금은 흐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 백제문화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행사시설이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을 때 시민들이 모이는 거지, 행사만 한다고 해서 부스도 없이 무대도 빈약하고 온갖 수풀과 잡목들만 즐비한 그런 행사장에 과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동참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주장하는 저희들의 내용이, 저희들이 주장하는 그런 발언들이 반대가 된 게 아니라 뭐든지 환경이 조성되고 난 다음에 시민들이 동참을 하는 거고, 저희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많은 언론인분들 참석을 해주셔서 지금 기자회견을 열고 있지만은, 만약에 이 자리에 기자분들께서 많이 참석을 안 해주시고 저희들 또한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시민분들도 참석을 안 하십니다. 뭐든지 여건이 준비되어야지 시민분들이 같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이 있으신 분은 네, 안녕하세요. 세종25시 김정수입니다. 꼭 세정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느껴지고요. 근데 무조건 세정보를 막는 거에만 이렇게 힘을 합치는 것보다 세종시를 막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변이 너무 나무들이
우거졌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가봤는데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도 함께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시민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드는 것 같고, 언론인들이 아무리 전달해드리고 싶어도 뭔가 전달력이 없으면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일부 몇 분들만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언론인들한테 와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꾸 여기 계신 분들한테 명함도 받고 홍보도 요청을 좀 하시고 하셔야지만이 단체가 성장하고 세종시 세종보 발전에 힘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힘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민들이 힘이 없어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제 기관에서 시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힘을 써서 그걸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시에 요청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단체에.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준비를 드리고 우리 언론인분들과 또 시민분들께 저희가 이렇게 참여를 부탁을 드리는 이 자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와 상반된 그냥 무조건적인 세종보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 환경단체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그분들을 지지하시는 시민분들께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저희는 그분들과 공개 토론을 저희가 이렇게 가졌으면 하는 아주 또 강력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상반된 의견이다 보니 계속 시간대로 흐르겠지만 사실 평행선은 밖에 달릴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기자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금강에 대해서 이렇게 수위를 높이고 그리고 보를 무조건 다 짜는 게 아니라 저희는 유동적으로 관리를 하자는 겁니다. 필요할 때는 닫아서 수위를 확보를 하고 또 필요 없을 때는 또 과감하게 열어서 저희가 또 물을 흘려보내자는 건데 지금 고정보만 세워져 있는 상태고 아시겠지만 유동보는 지금 몇 년째 지금 눕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데 작년에도 금강에 물이 넘쳤습니다. 밑에 체육시설은 다 물에 다 잠기고 작년에 새로 조성한 잔디밭까지도 다 잠겼습니다. 새로 심은 묘목들도 다 잠겼었습니다. 매년 지금 발생하는 게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아파트에 계시면서 간혹 여기 수변 쪽으로 조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들이를 잠시 나오기 위해서 오시는 거겠지만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 생활을 시작하는 곳이 수변 상가입니다. 눈앞에 금강이 보이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중에 적어도 300일 이상은 저는 아침부터 저녁에 해가 지고 깜깜한 조명이 비치는 금강을 저는 제 눈으로 지금 보고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기 금강 수위를 가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수풀이나 우거진 그런 잡목들을 정리를 해서 시민분들이나 아이들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강가에 쉽게 접근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자고 하시는데 지금 환경단체분들은 심지어 저기 금강 주변에 있는 수풀들조차도 쳐내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 불꽃축제 비축제를 하자고 했을 때도 무조건 환경을 강조를 하면서 그 행사들을 다 전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수풀을 쳐낸다고요? 저걸 정리를 하고 저희가 저기를 정화 작업을 거쳐서 그러니까 미화 작업을 거쳐서 수변을 조성한다는 것은 사실 저분들과 저희가 공개 토론이 안 되고 타협이 안 된다면 양보할 부분 양보하고 서로 또 인정할 부분 인정하지를 않는다면 절대 불가능하고 시간만 잡아먹는 낭비라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급하게 이제 환경단체 관계자하고 통화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세종보를 가동을 하느냐 아니면 없애냐 아니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실 다른 부분은 관계기관에서 할 일이고 저희 시민들은 중요한 것이 세종보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이제 환경단체가 지금 릴레이 방문을 하고 있답니다. 천막 농성장에 지금 그래 이제 그분들은 이제 전부 여기 세종시 시민들이 아니고 시민들도 몇 명 있겠지만은 거의 외부 환경단체에서 계속해서 릴레이식으로 방문을 해서 여기다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야 니들 그러면은 우리하고 한번 협상을 하자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제 타당한 설명을 드렸고
그 와중에 이제 국무총리 산하에 그 물관리정책위원회가 있답니다. 거기에서 조만간에 결정을 한답니다. 이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것은 그 물관리위원회에는 지금 시민들의 여론이 세종보를 철거하자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해봐야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는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왔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물관리위원회라든가 각종 기관, 언론기관에서 이 부분을 키워주셔야만이 그 물관리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반영을 할 거라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세종 시민 여러분들께 널리 좀 알려주셔서 홍보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관계기관이 그걸 받아들여 줘야 되거든요. 물관리위원회는 각 광역단체에서 추천한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답니다. 전국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군유수사님을 존경합니다. 저기 여론조사를 했는데 87% 이상이 나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저기 나무가 뭐 사풀이 자란다 이런 거는 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유격화가 되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물을 가두면 자동적으로 이제 해결될 문제고 87% 이상이 재가동을 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성훈 대표님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세종시닷컴에서 그 여론조사한 부분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짧게 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은 거죠. 많은 기간을 한건 아니에요. 9월 22일 날 잠깐 동안 아니요 지금까지가 아니라 9월 22일자로 87.4%고 제가 기억하기는 회체를 해야 된다가 20몇 %고요. 탄력적으로 가동해야 된다도 뭐 소수 20몇 %고 10몇 %인 것 같아요. 지금도요? 예. 그 근데 자료는 국장님께서 나중에 언론인분들한테 제가 어제 보내드리세요. 메일로. 제가 이틀 전에 캡처해가지고 올린 반영한 그 데이터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세종시닷컴에서 지금 찬반 투표도 중요하지만 거기 투표 화면에 하단으로 이렇게 올려주신 시민분들의 반응 글들도 중요하게 봐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진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계시지만은 그리고 또 바쁜 생업 때문에 시간을 못 내시고 계시지만은 그분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서 밑에 이렇게 댓글란으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글을 계속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세종보는 가동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무조건 불을 막자는 게 아니라 저희들의 뜻하고 같은 부분들도 거론을 해주셨습니다. 유연적으로 필요할 땐 가두고 필요 없을 땐 또 내려보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 무수히 남겨주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더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세종보 이 가동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이 이미 우리 세종시에서 여론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여론이 많이 달라져서 세종보 가동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높은데 저희들이 단톡의 여론조사를 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가동에 대한 그 찬성 부분이 많이 반영이 돼서 추후에 저희가 정식적으로 여론조사를 저희가 의뢰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기자. 예. 저 미래 세종일보 박승철 기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환경단체하고 토론회를 하고 싶다는 말이 나오는데 정식으로 토론회 요청하는 겁니까? 오늘?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는 세종보를 가도 예. 저희가 우선 환경단체 대화보다는 지금 시민 대책위에 세종보 철거 대책위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브리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민들이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시민끼리 대화를 하자 이걸 제안하는 거예요.
외지인들이 아니라 저희들과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세종 순수한 세종 시민입니다. 환경단체가 아니고요. 자, 환경단체분들은 확실하게 정치적으로 연관이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게 그분들의 또 주 목적이 있으신 거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은 저도 현장에서 많은 분들, 시민분들을 제가 모시고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들과 소통을 나눴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세종 시민이라면 있는 세종보를 제대로 활용을 해서 시의 발전이 되도록 해야지 왜 저걸 무조건 해체를 하라고만 하느냐, 그걸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셨던 분들이 환경단체 분들이신데, 지금 저희가 토론을 하고 싶은 부분은 그분들이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세종보에 대해서 필요성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을 서로 생각들을 달리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 그 협의체, 그 촉구, 그러니까 대책위원회 그런 분들과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환경단체가 지금 개입이 돼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경단체 혹시 뭐 있으면 어때? 사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라서 이제 그분들하고 하고 싶다 그랬으니까 알았습니다. 뭐라고 해야지 예. 차라리.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거는 이제 뭐 서로 해서 장소를 정해서 하든지 하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종보를 가동하게 되면은 모든 게 해결되나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 레저 스포츠인가 하시는 분, 그 보트 띄우고 하려면 물 수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 사무국장님. 보통 보트는 이제 그 여러 종류의 보트가 있지만 이제 대부분이 이제 인보트, 아웃보트, 그다음에 무동력 보트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배들의 가장 낮은 수위는 한 1m 50만 돼도 충분히 운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5년 동안 보를 철거하기 전까지는 매일 여름에는 이제 4월서부터 한 10월까지는 제가 계속 그 훈련장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다녀봤는데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꾸 길어지니까, 그러면 세종보를 가동하게 되면은, 물을 가두게 되면은 그 레저 스포츠 할 수 있는 장소가 이은교 우회잖아요. 원래 그렇게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계획도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가 수위가 1m 50에서 2m가 됩니까? 가동은? 그렇진 않고요. 국책연구단지서부터 예. 천마을 앞에 그 보 인근 앞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가동을 하게 되면 저기로 물을 맞출 수가 있습니까? 수위를? 네, 가능합니다. 가동만 하면요? 네. 제가 보고 쏟아주고 했을 때, 장 맞았을 때, 그때도 들어갔을 때 있잖아요. 허리까지 불이 안 왔었어요. 물수위가. 보를 막아도 허리보다 안 오는 곳도 있습니다. 예. 물길이라는 게. 왜냐하면 지형 자체는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은 곳이 있으니까. 하지만 저희가 볼 때 이쪽 북강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전체는 사용 못하고. 전체 면으로는 다 사용 못합니다. 예, 그리고 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크 잡으셨는데 비가 오고 그러면 체육시설도 좋고, 맞아요. 저 수병상가도 위험하다고 그랬었어요. 물이 넘쳐서. 그러면 뭐 주장하는 거는 가동주 중요하지만 준설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네, 일단 저희가 가동을 해서 준설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한강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바닥을 다 골고루 준설을 해놓고 보를 만든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보를 채웠을 때도, 보를 가동해서 수위를 올렸을 때에도 지금 우리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은 수심이 얕고 어떤 부분은 수심이 깊고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달빛 보트를 운영을 했을 때도 그 강변에 나가셔서 보신 분들이나 직접 보트를 이용하신 시민분들 계셨겠지만은 그 보호 펜스를 칩니다. 그 부표로 해서. 그리고 거기까지 위험 표시를 해놓습니다. 수심이 깊은 데로만 다녀라. 수심이 얕은 데로 가지 말으라고. 그리고 항상 그 보트가, 운영자 보트가 모래톱 위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느 수심에서 보트가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할지를 모르니. 지금 준설이라는 거는 일단 수심이 낮은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수심을 높여서
우리 레저 보트를 띄우든 수상 스키를 이용을 하든 그러면 아니면 심지어 또 수영 강습을 하든 그런 부분들에서 수심이 낮고 깊은 부분은 그 차후에 준설이 돼서 또 시 차원에 저희가 도움받았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질문 드린 거는 왜는가 하면 주장하시기를 세종보만 가동을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 같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절대 그건 아니고 볼을 일단 가동을 해서 그만큼 더 저희가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는 거죠. 물이 말라버린 하천이 아니라 수심이 안정되는 볼을 운영을 하면서 더 좋은 방법으로 발전을 시키자 결론입니다. 네, 대장경님에서 하영섭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환경부에서는 세종보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시민단체하고 환경단체에서 한 명씩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 앞에 서 계신 분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여쭤보고 그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루트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셨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민간 협의체에 금강역 환경청에서 관리하는 민간 협의체에 제가 시민대표 들어가 있어요. 법인 대표 우리 김광수 회장님이 같이 위원을 위축이 돼 있습니다. 그럼 그쪽 시민단체하고 환경단체하고 지금 여기 계신 두 분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그 민간 협의체 그 구성이 되어 계신 분 중에 지금 우리 저희 저 위원장님하고 그리고 또 어업인 대표 두 분이 지금 들어가 계신 걸 알고 있지만 나머지 거기에 관련되어 계시는 그 각종 그 과에 해당되시는 국장님들이나 그 다음에 또 대학 교수분들이 네 분이 지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자료를 제가 좀 다 뒤져봤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뭐 논문도 보고 뭐 다 했는데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꼈던 그분들의 경향은 전부 다 세종보를 비롯해서 4대 강보를 해체를 하시는 쪽으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다 강했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또 그 민간 협의체에 저희가 가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좀 저희 일반 시민들한테는 그 접근법이 좀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쉽게 좀 접근할 수 없는 이상입니다.